자, 여기까지가 끝났고 제가 2020년도에 나온 기출문제를 실제로 조금 몇 개만 발췌해서 넣어봤어요. 실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니까 개정이 됐더라도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세부적인 규칙의 세부적인 내용들 있죠. 뭐 서류 협조 누가 해야 되고 서류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외우실 필요 없이 맥락이나 일반적으로 읽어보시고 이해만 하실 정도만 되시면 돼요. 자, 1번은 요거는 이제 2020년도 2회에 출제된 내용이에요. 자, 인코텀즈 2020의 CIF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저는 문제 풀 때 진짜 제가 많이 했던 실수인데 막 급하잖아요. 땡 하고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됐는데 막 옆에서 막 연필 소리 나고 펜 소리 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게 체크가 잘 안 돼서 막 맞는 거 체크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세모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CIF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실게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때 이전된다. 자, C 조건의 인도 의무 완료 시기는 언제예요? 선박에 적재됐을 때죠.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그래서 1번은 맞죠. 자, 2번. 이거 기출 나왔다는 거예요.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됐다. 자, 요것만 봐도 이거는 복합 운송 규칙이죠. 하지만 C 조건은 CIF는 해상 내수로 운송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CIF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뭘로 하라? CIP로 하라는 거예요. CPT는 안 돼요. 왜? 얘는 지금 보험을 매도인이 들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CIP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기출에 나왔어요. 2번도 맞죠? 3번. 매도인은 자, 요것도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물품이 제3국을 통과할 때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요? 매수인이 부담하죠. 그쵸?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물품이 제3국을 통과했고 수입관세 납부, 수입통관 절차 수행할 의무가 있는 거는 매도인이. DDP 조건이에요. 이게 맞으려면 DDP 조건으로 나와야 돼요. 문제가. 아셨죠? 자, 4번. 매도인은 목적항에 물품이 도착할 때까지 운송 및 보험 비용을 당연히 부담해야 돼요. 자, 2번 보실게요. 인코텀즈 2020 하에서 CPT에 대한 내용으로 not true. 사실이 아닌 거예요. 1번 보시면 셀러는 deliver the goods to the carrier 해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CPT의 정의죠. 자, 2번. 셀러는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 of carriage에서 운송 비용과 운송 비용을 부담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갈? 지정된 목적지까지 이 물품을 운송할 운송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맞죠? 문제를 꼬아서 내면 지정 목적지가 아니고 shipment 선적지로 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3번. 셀러는 이행해야 된대요. 인도 의무를 뭐뭐 했을 때. 자,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인도했을 때 인도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틀렸죠? 이거 잘 보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 C 조건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매도인은 이때에 인도 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물품을 어디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이 도착했을 때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게 아니고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이 오빌리게이션이랑 의무가 요 내용하고 같이 나왔으면 맞는 건데 이건 틀린 거죠. 요거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죠. D 조건이에요. D 조건.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3번 보실게요.
FOB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이 맞죠?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해야 되니까. 본선에 계약 상품을 인도하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된다. 맞죠? FOB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 갑판이 아닌 CY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답은 2번입니다. 자, FOB 조건은 해상 내수로 운송 규칙이죠. 그래서 CY는 뭐예요? 자, 보세요. CY. 그리고 컨테이너. 요런 게 나오면 무조건 복합 운송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CY 컨테이너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게 4가지 있죠. 해상 내수로 뭐예요? FCA가 아니고 FAS, FOB, CFR, CIF. 요 4개는 요게 사용되면 안 된다고요. FOB는 지금 CY에서 인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뭘 사용해야 돼요? 여기에다도 사용하려면 FCA예요. 아까 1번 문제와 비슷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는 보시면 FOB 조건은 FAS 조건에 본선 적재 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다. 맞죠? FAS는 본선 선측에 적재하지 않고 선측에 두면은 인도 의무가 끝나요. 그래서 FAS에 본선 적재 의무가 추가된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매수인의 주어를 잘 보면은 한 번에 풀 수 있어. 매수인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당연히 운송계약을 체결해야죠. 그죠? 자, 4번 보실게요. 보시면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또 보실 수 있어요. 지정 목적지가 표시되는 조건으로 옳은 것. 자, 플레이스라고 돼 있죠. 플레이스 하면은 당연히 복합 운송 규칙만 이용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해상 내수로 운송 규칙 같은 경우에는 네임드 플레이스가 아니고 폴트가 나오죠. 그러면 해상 내수로 운송 규칙 4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FAS, FOB, CFR, CIF잖아요. 그럼 플레이스 봤을 때 해상 내수로 운송 규칙을 다 제외하면 답은 4번이죠. 그죠? 되게 간단해요. FOB는 해상 내수로 운송 규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named port of shipment죠. shipment. 운송 비용은 요 선적항에서 다 끝나니까. C 조건은 named port of destinatio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자,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인코텀즈 규칙이 진짜 어렵지 않고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정말 각 규정마다 오늘 이번에 강의를 했지만 사실은 그 규정별로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A1부터 A10, B1부터 B10까지 있잖아요. 요 하나하나를 다 집착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인도, 위험의 이전, 비용, 보험, 운송 요 정도만 보면 되지 나머지 통지, 통관, 아까 포장 작업, 서류 취득하는데 비용 요런 것들은 그냥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주어 있죠. 주어. 매도인이 뭘 해야 된다.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정한, 매수인이 지정한 이런 식으로 주어만 잘 보셔도 충분히 푸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고 이번 2020 기출문제 같은 경우 UCP나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인코텀즈도 그러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별로 공부를 좀 하시고 시간이 없으시면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이론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